아십니까? 그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현대를 과학기술의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의 힘이 없으면은 하루도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그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 되기까지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도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배워오는데 그 배워오는 것도 거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값을 지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우리의 과학자가 반도체 칩의 그 기본이 되는 원료 소재를 개발을 함으로써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듣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출 1호로서 외국에 이제 돈을 받고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첨단 기술 수출 1호의 주인공으로서 세계 금속학회의 많은 평가와 어떻게 보면은 금속학회 전체가 놀랄만한 발견을 하신 과학기술원의 재료공학과 교수로 계신 김영길 박사를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연구에 몹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죠? 예. 네. 이 건강은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예. 요즘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에는 그 전자 반도체에 쓰이는 그 리드 프레임에 대한 더 좋은 성능을 네. 개발시키는 연구와 네. 요즘에 제가 특별히 전심을 쏟고 있는 그 연구 중에 하나는 네. 그 마이너스 한 200도 C에서 쓰일 수 있는 네. 그 초저온 합금에 대한 개발과 네. 또 이 형상 기억 합금이라 이래서 어떤 온도에서 변형을 줬다가 네. 또 온도에 열을 가하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형상 기억 네. 합금. 또 거기 이 항공기에 쓰이는 특수 합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그 기술 수출의 1호를 기록한 그 반도체 칩의 그 뭐 기본이 된다고 그러는 그 소재는 어떤 것입니까? 예, 그 소재는 제가 실제로 실물 좀 보여드릴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이것이 반도체 그 기본 컴퓨터에 많이 쓰이는 그 IC입니다. 제가 좀 만져봐도 예, 됩니까? 예, 예. 네. 자, 여러분들이 보이실런지요? 지금 이렇게 그 네. 예. 예, 지금 이것이 IC인데 그 IC의 그 4대 원료라면은 실리콘 칩하고 네. 또 여기에 지금 밖에 보이는 것이 이게 지금 리드 프레임의 실제 그 형상입니다. 네. 이게 리드 프레임인데 네. 제가 발명한 것은 이 리드 프레임인데 실제로 이 리드 프레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네. 이 각 회사마다가 이 설계가 다 틀립니다. 네. IBM은 IBM 또 네. TI면 TI 다 틀리는데 여기 또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그 이 리드 프레임의 여러 가지 형상인데 네. 이 반도체 리드 프레임은 우리 사람 몸에 비유한다 그러면 실리콘 칩은 이 머리에 해당하고 네. 이 리드 프레임은 이게 손 발이나 몸체에 해당을 해서 어허. 칩을 딱 이렇게 부착시키는 그런 네. 이 몸의 역할도 하고 또 전류나 그걸 통하는 그런 이 신경의 역할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색깔이 동색깔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께가 아주 굉장히 얇은데 이게 예. 이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두께가 아주 이 균일을 해야 되는데요. 네. 0.01인치, 네. 이 밀리미터로 말하면 0.254 네. 밀리미터입니다. 네. 거기에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1입니다. 인치로. 인치로. 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그 개발이 되기 전에 외국에서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걸 썼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그 소재는 미국 세계 최대의 신동 회사인 그 올린사에서 이 특허를 내서 네. 생산된 올린 194 네. 혹은 그 CD의 194 합금이 미국, 일본, 유럽에서 다 지금 쓰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수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개발된 이 합금을 우리 PMC 102라 합니다. 네. 그 PMC 102는 그 올린 194 합금에 비해서 이 강도가 더 높고
네. 또한 전기 및 열 전도도가 더 높고 네. 또한 이 성능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만들기 편하군요. 만들기 편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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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재까지 그 개발된 사용되고 있는 그 전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올린 194 합금에 비해서 이 특성상으로 훨씬 더 우수합니다. 네. 예, 그런 특징이-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이 제조 공정이 기존 합금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기 또 원료 선택이 올인 194에 비해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약 한 20% 정도 더 헐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해 볼 적에는 오히려 이것이 반 정도 더 싼 결과가 되겠군요. 가격이 20%싼 대신에 20%좀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능은 오히려 배가 되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하, 예,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리드 프레임을 개발하기로 결심을 하셨는지요? 예, 제가 미국에서 한 12년간 네. 공부와 연구를 마치고 한국에 79년에 귀국을 했는데 네. 마침 그때 와서 이 풍산금속의 유찬우 회장님한테 제가 인사를 갔어요. 네. 왜냐하면 그 유 회장하고는 저희하고는 또 이 조상 때부터 쭉 서로 아는 사이고 또 이 유 회장이 또 직접 이런 이 동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구리 합금 중에서 이 리드 프레임 합금이 제일 부가가치가 제일 높아요. 그렇겠지요. 예. 네. 그래서 이 합금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 이 올린 회사에 특허를 팔아라 이러니까 올린 회사에서 일본에다가는 특허를 팔고 네. 한국에다가 특허를 안 팔았습니다. 이 리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제조 기술. 제조 기술을 예. 팔아라 그랬더니 예. 미국에서 안 팔았다 이메 안 우리나라에. 팔았습니다. 예. 아하.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유 회장께서 저보고 그러면은 올린 194 그보다도 성능이 더 좋은 신금속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 아하. 그래서 제가 글찌개부터 이 연구 과제를 바꿔서 한 2년 동안 네. 어떻게 하게 되면은 올린 194 합금의 물질 특허를 벗어나면서도 네. 성능이 더 우수한 새로운 신금속을 네. 만드느냐. 아하.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예. 예.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판매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첨단 과학에 쓰이는 이 신소재라는 거는 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판매가 더 중요해요. 네. 제가 이 합금을 발명을 해서 나중에 미국에 가서 여러 반도체 회사에 가서 소개를 하려고 이 미국의 이 풍산금속의 이 해외 그 사장으로 있는 유청 사장하고 같이 미국 유명 반도체 회사에 세일즈를 하셨군요. 세일즈를 했죠. 예. 보통 범용 소재는 값만 싸면 돼요. 네. 이거는 값만 싸가지고 안 되고 네. 성능이 또 우수해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래 가서 이 면회 신청을 했지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예 만날 시간이 없다고 예. 한 5개 회사에서 문 앞에서 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하. 거절을 당해서 이 누구를 만나야 할지 네.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고심을 하다가 나중에 그 84년에 그 실리콘밸리 그리고 전 네. 세계 그 반도체 총 본산지 아닙니까? 네. 거기에 그 반도체 이 매해마다 세미콘 웨스트라 이래서 이 한 2,000여 개의 회사가 모이는 반도체 회사의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이 구석 코너를 빌려 가지고 네. 이 리드 프레임하고 이 캐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시회를 했는데 마침 그 하나 이건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마침 그 전시회를 이 신청해 가지고 빌린 장소가 화장실 앞에다가 그게 어떻게 2,000여 개 회사에서 끝으로 전시장에 예. 장소 빌리는 것까지 관세를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나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전화위복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참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또 화장실은 다 간단 말이에요. 예.
그 차라리 화장실 안에다 해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줄 서가지고 있다가 예. 썩 보니까 그 펜메탈이라고 쓰신 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일본 회사를 알았어요. 네. 일본 회사. 예. 왜냐하면 글찍이 한국 회사로는 유일하게 그 반도체 전시회를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IBM, 텍사스, 인수 유명 반도체 회사 사람들이 왔다가는 이름 썩 보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네. 오자마자 한 2분이나 3분 내에 그 사람한테 이 여기에 대한 특성을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2분 4분에 딱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 그러면 상당히 이거 새로운 건데 언제 자기 그 회사에 와서 기술 세미나를 한번 할 수가 있느냐. 자세히 설명해달라. 자세히 해라. 어허. 그래서 거기에 그때 미국 유명 반도체 회사 10개 회사를 거의 다 만났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회사에 이제 다시금 반복적으로 가가지고 여러 번 세미나를 하고 해서 참 그 외국 그 미국의 그 길이 지금 트여진 겁니다. 아하. 예, 예.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 세미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소재가 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됐다 그러면 쉽사리 받아들이는데 네. 한국에서 했다 그러니까는 이거 참 자기 생각하기엔 이게 좀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네. 후진국에서 개발된 소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 있는 소재를 보다 더 낫다 이러니까 네. 인정하지 않다가 그다음에 그 세미나를 다 들은 다음에는 상당히 반응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면은 샘플을 좀 줄 수 있느냐. 실험해보겠다. 실험해보겠다. 아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대략 그 반도체 부품에 쓰려면 이 자기들이 하는 실험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네. 제일 끝에 가가지고는 이제 신뢰성 시험이라 그런 거 있는데 신뢰성 시험은 실제로 이런 IC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몇 달 동안. 네.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그 하는 회사로는 인력과 이제 이 경비가 돈이 나는 거죠. 그러는데 한 이 1년 동안 걸려서 이제 거의 다 되려 그런 판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많이 생기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네.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아, 그거 좋지 않은 물건이다. 그렇죠. 아하. 예, 일본이 결정적으로 와가지고는 미국의 그 모터로라 보고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좋은데 올해 써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다. 이래가지고 한 몇 개월 더 지연이 더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실제로 개발이 돼가지고 한 5년 뒤에 비로소 이제 미국 회사에서 시장에 진출을 했군요. 했습니다. 예, 아직도 한국은 그런 것을 만들 기술이 없다. 예. 이러고 있던 차에 더 좋은 걸 만들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 유럽에다가 특허를 파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얼마에 파셨습니까? 예, 유럽의 그 이 스톨버그라는 회사가 한 400년 묵은 회사예요. 아, 그렇게 유럽에서 이제 필립스나 시멘스에다가 이 올린 194 특허를 가지고 생산을 하던 회사인데 네. 그 회사의 사람을 지가 그 세미콘 그 미국 그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네.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와가지고 네. 만나서 유럽에는 사실 이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 시간상으로 맞질 않고 해서 네. 그래서 유럽의 이 스톨버그 회사에다가는 기술료 20만 불하고 네. 그다음에 매 톤당마다 생산할 적에 60불을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비독점으로 네. 스톨버그 회사 이외에도 네. 또 우리가 팔려면 얼마든지 팔 수 팔아라. 있다. 예. 예, 당신네한테만 파는 것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최근 그 이제 불란서에 인피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에서 또 팔았고 또 왔어요. 네. 그래서 예. 자기들이 좀 이 늦은 감이 있지만도 이 스톨버그에다가 이렇게 혼자 주지 말고 자기들 또 불란서 시장은 자기를 이제 좋습니다. 좋겠다. 근데 그 20만 불에 톤당 60불씩 받기로 한 그 특허권료는 예. 외국에서 우리가 사오는 것과 비교해서 대충 비슷한 소재로서 어느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원래 이 소재 공업이 상당히 원료비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술료 20만 불은 상당히 괜찮은 거고, 어허. 예. 예. 그 다음번에 이 톤당 20불도 사실 소재비가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저보기에는
이 좋은 조건이 아니냐. 네. 더 좋은 것은 독점을 준 게 아니고 네, 비독점이기 때문에 네. 다른 일반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더 팔 수 있겠군요. 예, 예. 참 그 대단합니다. 근데 그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온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리드 프레임. 이 리드 프레임 완제품 생산 공정을 저희들이 잠시 화면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 구리 등 여러 합금 원소를 유도로에서 용해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용해할 적에 아주 조성이 네. 잘 맞아야 되고 네. 그 다음번에는 이 주형에다 지금 붓는 거죠. 부어서 성분을 엑스레이로 확인해가지고 꼭 원하는 조성에 그 합금이 다 들어갔는가 네. 한 다음에 현재 이 장면은 주형 이 캐스팅 이 한 것을 지금 열연합니다. 열연. 네. 두께를 이 감소시켜 가지고 네. 이 두께를 한 0.254mm의 그 마지막에 될 수 있도록 예.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 열간 작업 동안에 이렇게 이 산나물을 네. 제거하고 지금 이것은 열 처리를 하는 관계입니다. 네.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 표면이 아주 이 평탄하게 되도록 이렇게 네. 하는 거고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으로 두께가 0.254mm가 되도록 지금 마지막 하는 그 아변 장면이죠. 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요것은 이 반도체 리드 프레임 쓸 때 1인치 네. 그리고 2.54로 이제 자르는 거죠. 네. 잘라가지고 이것이 또 오차가 아주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네. 나중에 이 스탬핑을 할 적에 안 걸리죠. 네. 지금 이것은 소재를 이용을 해서 동네 공장에서 지금 이 리드 프레임을 인발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인발한 다음에 은 도금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거 보게 되면 1분에 약 한 800회 네.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 800회 정도의 이 고속으로 인발을 해서 그다음번에 12개 그 유닛으로 네. 이렇게 절단을 하지요. 어허. 절단을 하는 경우는 왜냐하게 되면 나중에 도금을 할 적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여기 이것은 지금 이 금형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 아주 복잡하죠. 네. 약 한 320개 그 탕그스텐 카바이드의 이 펀치가 있죠. 여기가 지금 도금입니다. 네. 네, 도금을 해서 그 제일 중간에 실리콘 칩이 붙는 데만 딱 이렇게 도금이 되도록 이렇게 하죠. 도금을 해서 도금이 잘 됐나 안 됐나 물론 자동으로도 하지만도 네. 실제로 수시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라도 하자가 없도록 어허.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예. 네. 그게 모두 몇 가지 공정이나 거치게 됩니까? 대충? 지금 꼭 거쳐야 하는 생산 공정이 소재를 만드는데 대략 한 250가지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완제품까지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번에는 이 소재에서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더 복잡하죠. 네. 그것은 이제 주문에 의해서 형태에 맞춰서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미국의 무슨 맨튼 박사와 교섭을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맨튼 박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맨턴 박사가 이 현재는 한국 공상금속의 고문으로 가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 리드 프레임을 만드던 회사에 공장장을 했어요. 어허. 예, 공장장을 네. 해서 지가 이 실리콘밸리 반도체 전시회에서 만나가지고 이 맨턴 박사가 한국에 잠시 왔었는데요. 네. 그 맨턴 박사가 있던 그 회사 인터칸이라는 회사에서 동상금속하고 기술 합작을 해가지고 네. 리드 프레임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제 이 기술 협약을 하기로 맨턴 박사를 한국에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맨턴 박사가 다 이거 공장을 다 보디만도 저보고서 자기는 미국 가가지고 봉산하고 인터카네기 서로 합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도 만약 실패하더라도 자기는 미국 회사를 집어치우고 음흠. 한국에 와서 리드 프레임을 만들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싶으니까 네. 회장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 어허. 이래가 지가 그걸 소개를 해줘서 네. 나중에 그 멘턴 박사가 이 합작이 이제 미국에서는 리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은 하지 말고 한국 국내하고 동남아에만 팔도록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해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아니요. 그 네. 리드 프레임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소재는 미국에다 수출을 하지만도 네. 리드 프레임 이렇게 만든 완제품은, 거는 네. 완제품은 미국 실리콘밸리나 미국 본토에는 수출을 하지 말고 어허. 한국 국내나 동남아에만 팔아라. 어허. 네. 그렇게 얼마나 불리한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봉산사 그거를 싫다 이렇게 네.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멘턴 박사가 미국 회사를 사표를 내고 네. 그 봉산금속에 이 고문으로 와가지고 음. 리드 프레임을 8개월 만에 음. 소재에서부터 이걸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멘턴 박사가 어디 안 왔더라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성능이 참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멘턴 박사가 아직도 있지만도 그분이 그 리드 프레임 만드는 그 기술에는 약 한 10개 정도의 특허를 미국에 가지고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그 미국 회사에서 소송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큰 문제 없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분도 말이죠. 이 김 박사께서 이 개발해낸 이 신소재 또 우리나라 이 기술 수준이라든가 공장의 규모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렇죠. 자기가 와서 이것을 만들면은 미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어허. 보기에는 한국 이게 네. 제일 우수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이 그다음에 스탬핑을 인발을 하고 도금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스탬핑하는 금형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멘토니 저보고 하는 소리는 한 5년 이내에는 리드 프레임은 네. 한국 풍산금속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 회사를 집어치우고 한국에 오겠다. 이래가 지금 한국에 왔지요. 네. 예. 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이 새로운 금속 소재 네. 이건 말고도 또 새로운 그 합금을 연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겁니까? 예, 그것이 그 초저온에 쓰이는 합금인데요. 네. 보통 그 이제 모든 소재나 금속이나 뭐든지 간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경도는 더 올라갑니다. 강도가. 네. 그거는 뭐 딱딱해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그 법칙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엿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날이 추워지게 되면 딱딱해지고. 네. 잘 부러지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연구하는 그 합금은 저온으로 내려가면서 강도도 올라가지만도 네. 또한 더 잘 늘어나 가지고 네. 더 안 깨지는 어허. 아주 신금속 초저온 합금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근데 초저온이라 하면 그건 몇 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초저온은 마이너스 한 100도, 네. 마이너스 100도씩 네. 영하 100도에서 예. 오히려 더 이 질긴, 예. 더 강도가 높고 더 질긴 쇠를 발견했습니다. 예. 아하. 지금 예. 여기 있는 것이 실제로 그겁니다. 네. 저 이번에 이 개발한 합금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 만든 거 10편이죠. 네. 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어떤 시험을 하게 됩니까? 인장 시험을 합니다. 잡아 다녀서 얼마나 오래 그래서, 걸리는가? 네. 그래서 요걸 지금 요거를 잡아 당겨 가지고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거든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이게 붙어 있은 거죠. 네. 이게 이제 떨어지기 전까지 네. 요것이 보게 되면 늘어났다가 어떤 데가 탁 끊어지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를 보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 근데 이 늘어나. 어떤 온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야 그래서 이 시험을 저희들이 이 실온에서도 하고 네. 액체 질소 네. 그는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하하. 예. 네. 보통 온도에서는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은 뭡니까? 예, 네. 지금 저 보고 있는 거는 제일 이 우측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시험하기 전 시편이고 아, 좌측에 있는 예, 것이요. 좌측이요. 네. 중간에 있는 것이 실온에서 네. 인장 시험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 일상 생활하는 그런 데서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한 다음에 이제 한테 붙인 거고. 네. 그러니까 보통 상온에서는 저 정도 늘어나다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건 대략 한 30%가 됩니다. 네. 30%. 늘어나는 것이 예, 30%. 네. 예. 그 옆에 거는 지금 액체 질소인데요. 네. 마이너스 196도씨에서는 60%가 늘어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온에서보다 더 질겨졌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아하. 저것이 이제 이 금속 공학이나 보통 우리가 재료 공학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이 된 겁니까? 글쎄 우리 저 세계 최초로 발명됐다고 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196도에서 60% 늘어나는 쇠는 없었습니까? 지금 그 304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렇게 한 30% 늘어나죠. 네. 그거는 상온이나 저온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반대로 상온에서는 30%, 네. 저온에서는 60% 이렇게 네. 이게 소위 말 역연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게- 그 보통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으로 네. 그거는 뭐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지 못합니다만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모든 것이 딱딱해지고 더 늘어나지 않고 잘 끊어지고 잘 뭐 깨지죠. 그런 깨지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온도가 내려갈수록 더 질기고 더 잘 늘어난다 하면 그건 참 불가사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불가사의지가 이 이론 정립을 해야 되고 네.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로 이런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예, 제가 한 82년에 그 포항제철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네. 그 당시에 그 아산만에 LNG 기지 건설을 했죠. 네. 그 기지 건설에 쓰이는 그 LNG의 그 안에 용기의 소재를 네. 전량 다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국산화를 하면 어떠냐 이래서 어허. 포철에서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 액화 천연가스라는 거죠? 예, 그거는 그거는 얼마나 온도가요? 온도가 됩니까? 마이너스 162도 섭씨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담아놓는 저장하는 탱크도 예, 그 굉장히 초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견디죠. 소재가 아니면 안 되겠군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진이 나거나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깨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폭파하면 큰 들어가죠.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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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전부 외국에서 들여옵니까? 예, 지금까지는 다 외국에서 들어왔지요. 그래서 아하. 제가 그거를 국산화 계획에 참여하면서 저는 항상 그 연구하는 것이 현재 외국에서 있는 거를 한국에서 국산화하는 거는 회사에서 할 거고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는 네. 새로운 신금속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 어떻게 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도 저온에서 강도도 높고 네. 또 더 안 깨지는 이런 특수 합금을 한번 만들어보자.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거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한 5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습니까? 예. 그 드디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외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질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논문에 미국 금속 학회지에다가 이 결과를 85년 3월에 제일 처음 발표가 됐어요. 네. 그 전에 미국 금속 학회지가 이제 전문인들이 본 학회지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 학회지에서 이 반송을 해주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하다. 어허. 그러니까 다시 써가지고 네. 사진 다 찍어서 이게 이렇다 그러니까는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비슷한 설명을 하나 써봐라. 네. 이래가 제가 아직까지 이런 정립은 완전히 안 됐지만도 네. 그런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하나의 그 이제 상상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느냐. 네. 이래서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 85년 3월에 제일 처음으로 미국 금속 학회지에 발표가 되고 네. 요번 작년 11월 달에 또 발표가 됐어요. 네. 이런 새로운 금속이 나왔을 때 이 금속 학회에서 주최하는 무슨 이런 전시회 같은 건 없습니까? 아까처럼 그 있습니다. 그거에도 화장실 옆에다가 이걸 차려 놓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예. 예. 그 전자 반도체 세미콘 웨스트가 있는 것처럼 예. 이 초저온 합금은 ICMC라 이래서 이번 6월 달에 아하. 일리노이의 일리노이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그런 국제 학술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것을 이 발표도 하고 또 이론 정립에 대한 모델도 하고 어허.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반도체 드디어 이제 이것이 인정을 받는 날이 오겠군요. 근데 그 장소가 화장실에서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예. 저는 그것이 편리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농담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새로운 금속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주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까?
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LNG를 저장하는 그 용기하고 그 다음번에는 LNG를 산지에서 소비국으로 올 적에 그 싣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네. 수송선 재료 네. 그것이 아무래도 가장 이용이 많을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자기 부상 열차 네. 거기에 그다음에 또 핵 융합으로 네. 그 이외에 우주선에 쓰이는 그 액체 수소 용기가 있습니다. 로켓의 네, 그 네. 액체 수소 용기 네. 거기에 등으로 지금 전망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원래 양이 소량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장 응용은 아무래도 LNG의 저장 탱크로. 예, 그것이 예. 가장 많겠습니다. 예. 그 외국도 그 LNG 가스를 갖다가 이제 그 LNG를 얻다가 저장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성 있고 예. 새로운 소재니까 외국에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허. 예. 근데 자 이렇게 그 세계가 이 생각을 못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분야의 새로운 개척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벌써 저희들이 들어도 두 가지나 하셨는데 과학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자동차도 못 받고 네. 아주 두뇌 산골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네. 그 저희 그 아버지께서 그 학교를 우리 이 사제를 틀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지금 학교에 제가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때 1회로 입학을 했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 1945년에요. 예. 들어가서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글찍에는 이 자동차나 이런 문명의 이기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불과 한 40호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니까. 네. 글찍에 문명의 이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비행기만 봤습니다. 허허. 하늘로 비행기가 어쩌다 가니까. 지나가는 비행기를 예. 볼 수 있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내가 나중에 커서 네. 저런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하. 그런 그 비행기 제작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 자동차가 많이 댕기는 데보다는 얼마나 낫습니까? 그게? 자동차를 보기 전에 비행기부터 보셨으니까 오늘날 그 과학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예. 요즘에는 비행기 모형 만들기가 쉽죠. 다 이렇게 조립만 하면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안동 가셔가지고 교장 회의 참석하고 올 적에 비가 오게 되면은 우산을 사가지고 와요. 네. 대나무 우산. 예.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그 대나무 우산을 다 부숴버립니다. 예. 그 대나무 살 가지고 네. 날개도 만들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드는군요. 한 200대를 만들었어요. 모형 비행기를. 예. 아.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날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비행기에 관한 과학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든 뭐든 간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걸 설계할 재료가 없으면 안 상상도에 그치지요. 그것이 무슨 그 이제 실제로 실용화가 되려고 그러면 저는 제가 하는 그 분야 소재 재료공학을 상당히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뭘 실험시켜 줄 예. 수 있으니까 예. 실현시켜 줄. 그 소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하. 예. 예. 그 본격적인 과학자가 될 때까지는 어떤 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저희 그 형님이 저희 그 바로 위에 형님이 지금 현재 포항공대 학자입니다. 김호길 박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형님은 물리대 물리과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순수 과학보다는 더 응용 과학 쪽으로 어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예. 그래서 저희 형님께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앞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제일 그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네. 재료공학이 아니냐. 네. 금속공학. 네. 그래서 제가 금속공학을 택하게 된 건 우리 형님의 그 영향이 아주 많죠. 예. 근데 그 유치 과학자로 귀국을 하셨는데 미국은 언제 갔습니까? 미국에 1967년에 갔습니다. 네. 67년에 가서 미국 미조리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뉴욕 RPI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네. 저는 원래 미국 갈 때부터 미국에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네. 항상 이렇게 언제나 공부 마치고 미국에 많은 경험을 얻어서 한국에 오기로 네. 이렇게 하고서 유학을 갔었죠. 네. 그 나사에도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미 항공우주국에는 어떤 인연으로 들어갔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 비행기 만드는데 그 취미가 있었으나 네. 항상 제가 그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면서도 네. 언젠가 저
미국 항공우주관리국에 가서 한번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어려운데 저희 스톨로프 박사 그 친구 한 분이 나사의 이 연구소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 스톨로프 박사 보고서 나는 한국에 언젠가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내가 그런 연구소에 좀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을 초청을 한번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게 되면 내 박사학위를 미국 금속학회에 발표할 적에 그 사람을 초청을 할 테니까 네. 네가 거기서 네가 하고 있는 연구를 한 발표를 한번 해라. 네. 그럼 그 사람이 바가 마음에 들게 되면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예. 그 이제 그러면서 저희 그 지도 교수가 이 보통 때는 이렇게 잘 이 간섭하지 않다가 박사학위를 이제 받고 논문 발표하러 간다니까 연습을요 네. 이 몇 번 쓰깁니다. 찍어가지고 요게 발표하는 것을 예. 네가 하고 있는 거를 어느만큼 상대방한테 잘 해야 되느냐. 네. 20분 내에 네가 3년 동안 했는 발표를 다 해야 되니까 네. 아주 하라 해서 제가 거기서 한 10번 정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고 또 발표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애시브로 그 나사의 그 과학자가 와서 저 발표를 듣기만도 아주 임프레시브하고 네가 하는 그 제트 엔진에 드는 그 기술이 나사에 필요로 한데 하나 문제가 있다. 네. 네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FBI나 CIA나 거기에 이제 이 뭡니까 이 신원조회 하면 네. 그게 한 1년 걸리니까 어허.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네. 이래서 제가 그 사이에 그 일리노이 대학의 그 미 육군 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네. 1년 뒤에 딱 부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사에 가가지고 네. 제가 그 진짜 하고 싶었던 네. 그런 특수 학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죠. 네. 그 나사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업적을 남기고 귀국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구를 거기서 했습니까? 그 제트 엔진에 쓰이는 그 터빈 날개입니다. 네. 터빈 날개 그 합금이 니켈기로 쓰이는 그 초내열 합금인데 네.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이 초내열 합금은 1000도가 되게 되면은 강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네. 근데 지가 그 했는 걸 MA 6000이라는 거는 합금은 1100도씨까지 100도 정도가 더 올라가야만 이게 강도가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도를 더 높였군요. 그렇죠. 예.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터빈 날개의 특수 내열 합금보다도 그 온도에서 강도가 3배가 더 높았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그럼 나사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압니다. 제가 이제 이 주 연구원이고 네. 보통 그 나사 그런데 연구소에는 밑에 그 이 연구 조원으로 네. 두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그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예. 예. 어허. 그 미국 사람을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동양 사람이 네. 외국 사람을 뭐뭐 해라 했는데 네. 저는 항상 그거 할 적에 그냥 명령조로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써주는 게 아니고 네. 지가 그걸 항상 설명을 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이걸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참 유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같이 이제 흥미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어허. 자발적으로 하니까 네. 보통 5시 되면 딱 퇴근을 해버렸는데 네. 퇴근하지 않고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이렇게 자기 밑에 있는 연구원한테 그냥 그대로 명령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공동으로 연구하시는 네. 그런 분위기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어느 사회나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한국에 귀국하신 다음에 뭐 국민훈장도 받으시고 그리고 요 근래엔 또 세종문화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그 초내열 합금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인정을 받았을 텐데 혹시 무슨 상을 받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상이 물론 너무 과학자에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닐지 몰라도요. 많은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이거를 뭐 지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내가 먼저 발견을 했는데 이거 네. 너무 이렇게 상상력이 좀 그한데 미국에서 MA 6000에 대해서 발명을 했다 이래서 나사에서 발명상을 주고 네. 그다음에 IR 100이라 해서 미국 전체 그 전 분야를 거쳐서 매해마다 실용화가 된 아주 최신 그 기술이나 할까 소재를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네. 이게 IR 100인데 제가 미국 산업 훈장상이지요. 음. 그걸 하면 제가
그것도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았군요. 나중에 그게 실용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하. 예. 예.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박사학위를 시험 마치고 70년에 네. 이제 제가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 받았는데 사실 저는 결혼을 할 적에 한 번도 안 보고 약혼하고 네. 얼굴을 신부 얼굴을요. 예 신부 얼굴 안 봤어요. 사진도 안 봤습니까? 사진은 봤지요. 예. 봤는데 사진 뭐 보지만 사실 이 중매는 고려대학에 있는 그 집안의 형님인 그 김종길 교수께서 네. 영문학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중매를 해서 이러한 신부감이 있다. 이래서 제가 흥미를 표시했지만도 사실 저 선은 저가 보지 않고 네. 포항공대 학장으로 계시는 그 형님께서 그 소련에 가는 길에 한국에 들려가지고 네. 형님이 선을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수 씨 될 사람을 예. 네. 형님이 보셨군요. 네. 그 형님이 보고서 형님이 좋다 하길래 제가 형님을 믿은 거죠. 어허. 결혼은 동생하고 하는데 형님이 봐가지고 좋다고 그런다는 것도 좀 예. 요즘 세상에는 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제가 그만큼 형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또 결혼도 하고 싶었고. 어허. 근데 제가 그거 이제 일단 제 마음에 결심을 해가지고 예. 제가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저보고 편지를 쓰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소개를 다 쓰고 편지를 했지만도 한 달 뒤에 그 신부에서부터 편지가 답이 오기를 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결혼을 해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런 꼬리를 붙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글찍에 예. 기독교 신자이셨던 예, 거죠? 예. 글찍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게 될 그 계기가 됐는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희가 아버지 계시는 방에 항상 보게 되면 경천애인 그런 이제 글이 붙어 있어요. 네, 네, 네. 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 사랑하라. 이거는 이해가 사람 사랑은 이해가 가는데 하늘은 구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 그 하늘 공경이 도대체 뭔가 막연하게 해서 지금 막연한 그런 하늘이라 할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있었는데 네. 글찍에 그 하나님이 요즘 기독교의 지감 있는 하나님은 이제 그거 같지는 않았죠.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중에 이제 교회를 쭉 한 5년간 출석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제가 나사에 근무하면서 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한 거하고 귀국 후에 한국에 와서 하는 생활과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저는 한국에 참 잘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12년 미국에 살다가 네. 한국에 귀국했지만도 귀국해가지고 미국에서 할 수 없는 연구를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했어.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게 되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필요한 연구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0년, 20년 뒤에 그 필요한 거고. 네. 한국에 와서 지금 특히 80년도부터 이 정부에서 이 과학기술 정책을 참 장려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연구는 학교에서만 해서 안 되는 거고 학교 그다음에는 산학연 네. 그다음에 정부 네. 그런 거에서 지금 어떤 하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직접 그걸 당장 학교에서 해보고 회사에서 해보고 또 양산해보고 실험 다 해서 제가 하는 그 모든 연구가 직접 쓰여질 수 있는데 아직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저는 보통 1년에 한 2번쯤 최소한도 외국을 나갑니다. 네. 나가서 미국의 그 나사에 있던 저 동료 과학자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참 너 한국 가가지고 참 연구를 그렇게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 나 저보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부러워하고요. 부러워하고. 아하. 그래서 제가 저는 이 한국에 와서 물론 제일 첫 번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도 지금은 그대로 다 적응을 했고 지가 하는 그 분야 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할 수 없는 연구를 여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저희들이 들어서 대단히 흐뭇한 얘기입니다. 예. 한국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예. 네, 그것을 그 회장직을 맡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하는 데입니까요? 예, 거기는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네. 과학적으로 네. 이제 이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이 사실이냐 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창조론이 더 과학적으로 타당하냐 네. 이걸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크리스찬 과학자의
한 모인 학회인데요. 네. 지금 현재 한 6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네. 거기는 전부 다 이 석박사 과정, 석사 과정 이상을 학위를 가진 네. 이 크리스찬 과학자가 모여서 학회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윈은 아하.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원래부터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예. 것이다. 예, 예. 아하.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생명의 기원이라는 그 자체를 진화론이건 창조이든 간에 증명은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나타난 증거를 볼 적에 네. 진화론의 가설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네. 태초에 창조가 되었다는 창조론이 네. 수학 확률적으로나 연력학적으로나 그 이외에 지질 화학적으로나 모든 자료가 창조론을 더 증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하, 그 아주 흥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사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과학에서 제가 이 대략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과학이 있고 네. 응용 과학이 있는데요. 이 기초 과학은 지금 물리화학, 수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 선진국하고 격차를 본다 그러면 저는 한 20년 정도 안 떨어지지 않겠냐. 아하. 지금 이렇게 보고 아직도 있고. 20년이 예, 떨어졌다 이거.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응용 과학은 지금 분야마다는 네. 선진국에 달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네. 그 특수한 그런 분야에서 그렇지만은 저는 한 5년 정도 현재 격차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격차가 있다가 앞으로 몇 년 지내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격차가 어제나 오늘의 격차보다도 내일의 격차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더 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예. 선진국이 빨리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고 또는 과학자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의 이 앞으로의 이 과학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네. 한국 사람의 자질이라 할까, 네. IQ라든가 모든 것들이 일본이나 미국 사람보다 못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참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김 박사께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은 안 계실까요? 네. 저 교수님께서요 여지껏 많은 발명을 하셨는데요. 그 발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실패를 해서 아예 버린 경우도 많고 또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의 교훈이 나와요. 네. 내가 그걸 했다니까 뭐가 잘못되더라. 그걸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그 다음번 연구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PMC 102나 혹은 초내한 합금이나 하나의 조성이 나올 때 전 적어도 상당한 많은 그 지향차고 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실패 하나 할 때마다 다시금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거죠. 네. 네. 또 다음 사람이요? 누가요? 네. 물질 문명 발달로 인하여 정신 문명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참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 과학 이런 걸 강조하고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 이래서 반드시 우리한테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된 것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체의 인간성, 우리가 서로 이 다른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또한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런 이 많지요. 사실 서양에서는 효도 이런 말은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효도, 우애 이런 좋은 그런 인간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두 개가 서로 수용을 해가지고 서로 조화돼서 차원 높은 새로운 선진국가가 돼야지. 지금 일본이 본다면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 강국인데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학 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도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 고유한 그런 정신 문명이나 우리의 전통 그것도 반드시 해서 두 개가 서로
균형 있게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람이요. 네. 현대를 흔히 첨단 과학 기술의 경쟁 시대라고들 그러잖아요. 예. 이때 우리나라의 그 과학 기술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학 기술에 우리가 이 기초 과학하고 응용 과학을요 서로 이렇게 사실은 첨단 과학이 첨단 기술을 낳고 또 첨단 기술이 첨단 과학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 첨단 과학만 강조해도 안 되고 첨단 기술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게 되면 입자 물리학이 나와서 가속기가 난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는 이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이 서로 이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균형 있게 발전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한 30년 지나게 되면 진짜 노벨상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하나의 명성은 될 수 있지만도 그것이 직접 또 산업 경제와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산업 경제가 많이 발달돼가 돈이 많이 이제 부강국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또 기초과학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 기초과학에서 또 새로운 또 기술이나 그 나와가지고 또 첨단 기술이 나오고 이렇게 그게 둘 다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될 겁니다. 네. 예. 올 한 해 금년에 하고 싶은 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주로 주력하고 싶으신지 포부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금년에 제가 제일 우선 과제는 그 초내한 합금의 그 역연성에 대한 이론 정립. 아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금속공학의 새로운 하나의 이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 정립을 제일 큰 목표로 좀 잡고 있고 네. 그 이외에 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는 소재를 국산화하는 거는 저는 취미가 없고 새로운 신금속 지금 이런 형상기억 금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방위 산업에서 있는 특수 소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나라 시장만 보지 말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이 뛰어난 그런 이제 신금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왕에 그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셨으니까 예. 이론까지도 완벽하게 갖추셔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신소재를 많이 개발을 하셔서 우리나라 산업이라든가 과학에 이바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좋은 일이 많고 많은 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한국이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인 그 김영길 박사를 모시고 우리나라 과학자가 새로운 소재, 신소재를 개발하고 발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다는 그런 흐뭇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